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이수영입니다. 이 베스트 에크모 8번째 베스트 에크모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매해 써주시는 부산대 스텝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크모 매니지먼트가 이제 카디오제닉 샥의 피노타입에 달라서 달라야 될까요? 이건 제가 쭉 이제 프랙티스를 10몇 년째 해오던 거를 그냥 제 생각대로 좀 정리하고 또 최근에 느꼈던 바를 케이스를 곁들여서 좀 정리한 것이라 조금 편하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AMI 샥, 그 카디오제닉 샥의 피노타입은 한 요 정도로는 아니고요. 굉장히 사실 다양한 분류 체계가 있는데요. 아직 뭐 사실 뭐다라는 명확한 거는 없고 대략 요 정도의 피노타입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흔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AMI 샥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디컴펜세이티드 핫밸류, 늘 핫밸류를 쭉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디컴펜세이션으로 넘어가는 경우죠. 심장이 이미 이렇게 리모델링이 많이 진행돼 있고 락테이트가 이제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 그게 이제 핫밸류 CS 이렇게 이제 요 강의에서는 부르고 그 외에 이제 프리도미넌트 라이사이드 이제 CS 타입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게 LV와 RV죠. 이렇게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 근데 보통 이제 심장 이식하고 나서 이제 포스트 트랜스플란트 상황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 이제 RV 프리도미넌트 내지는 RV 아이솔레이티드 RV 페일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요 두 가지 타입 AMI 샷과 어큐트 디컴펜세이티드 핫 페일러 CS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잠시 나왔지만 여러분들 다들 싫어하신 PV 커브죠. AMI 샥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심장의 일이라고 하면 이게 AMI 샥이나 마이오카다이티스 샥처럼 급격하게 이제 심장이 디컴펜세이션에 빠지는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안 돼서 이 일은 이렇게 줄어들지만 이 남은 일이 다 갈 데가 없고 볼륨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디로 디스트리뷰션 하냐 전신으로 가는데 제일 만만한 렁 쪽에 가서 이렇게 이제 풀모나리 이데마가 급격하게 이제 플래시 풀모나리 이데마가 생기는 것이 좀 특징적인 이제 현상이고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게 오래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미 컴펜세이션이 아주 오래된 핫펠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일이 사실 그렇게 많이 이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일을 에크모가 도와준다. 요 이 차이 나머지 일을 에크모가 도와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만 봐도 여기서는 굉장히 하이 플로우 에크모가 필요할 것이고 여기서는 로우 플로우 에크모라도 이제 감당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표시한 면적 최근에 이제 광고 한 말씀 드리면 저희 IJF라고 저희 그 신부전학회 그 학회지이자 이제 지금 스코프스 등록이 돼 있는 학회지 인터내셔널 저널인데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기가 막힌 이제 에크모 그 헤모다이나믹스에 관련된 이제 페이퍼가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작성해 주신 리뷰 페이퍼입니다. 에크모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은 당장 구해, 일단 당장 살려. 이제 샥이 있으니까 이제 환자를 에크모를 넣고 일단 먼저 보자. First few hours에는 보통 이제 환자의 브리지 투 디시전이 될 겁니다. 이제 이 환자 어떻게 되나 보자. 어디로 갈지는 아직은 모르니까 일단 살려놓고 보자. 살려놔야 뭐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디시전으로 가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출구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에크모라는 거는 이제 언제까지 에크모만 달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환자를 이제 이식으로 갈 거냐, 이제 아예 조직을 대체를 할 거냐, 아니면 환자를 이 조직을 심장을 살려서 리커버리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도저히 이제 이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제 듀러블 MCS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도 못하게 되는 환자가 이제 미들 오브 노웨어로 가지 않으려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몇 년째 모든 강의에서 강조하는 아이솔레이티드 카디악 페일러를 반드시 그냥 킵도 아니고 이제 제가 스틱2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이거를 하려고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써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카디오제닉 샥이 생기면 처음에는 이제 바소 컨스트릭션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바소 다일레이션이 생기고 서드 스페이스로 로스가 생기고 조직이 붓고 올간 페일리어가 오게 되죠. 그런 거는 이제 컨퓨전한 멘탈리티가 온다든지 이제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가 온다든지 뭐 엔자임이 확 리버 엔자임 뛰고 뭐 리규리아 아뉴리아 이렇게 크라티닌 뛰는 상황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제 헤마톨로직 디스터번스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에크모를 멀티오간 페일리어 생기기 전에 빨리 넣어 달라. 그래서 이제 이거 언제 넣을 거냐는 게 계속 이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지 샥 스테이지 C에 넣을 거냐, 아니면 B에 넣을 거냐, 아니면 뭐 D, E까지 가서 환자 끌다가 넣을 거냐, 제발 좀 빨리 넣어달라. 그 MOF가 오기 전에 넣어달라. 이렇게 이제 이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리 이걸 빨리 넣어도 사실은 에크모 잘 넣어서 이 환자가 이제 결국에는 뭔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가기 전에 계속해서 에크모를 오래 달게 되면 이 에크모 듀레이션이 이 올간 페일리어를 또 조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AKI 같은 경우에 VA에서는 굉장히 많이 생기죠. 하이 플로우
에크모를 돌리는 경우에 헤몰라이시스도 생길 수 있고 그 외에 뭐 수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캐뉼라의 이제 메카니컬한 문제 때문에 빌리루빈 뭐 그 AKI 생기거나 빌리루빈 오르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흔하게 발견되고 이 멜드 XI라고 이제 멜드 스코어는 유명한 이제 리버 페일리어의 마커잖아요.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이식하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냈던 이제 페이퍼인데 역시 이제 다장기 부전, 벤트 CRRT 다 달고 있는 에크모 환자는 이식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환자에 비해서 23배나 이제 사망률이 올라가더라. 저희 병원 데이터로는 그랬었거든요. 워낙 이제 저희는 에크모 베이스드 이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식뿐만이 아니라 엘바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하고 나서 얼리 모탈리티가 있는 환자를 봤더니 다 다장기 부전이 있고 에크모 달고 엘바드 가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모탈리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에크모에 있어서는 다장기 부전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어떤 기조를 가지고 가냐, 브레인 쪽으로는 일단은 미니마이즈 세더티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일 깨우고 어웨이크 에크모를 하는 거죠. 요거는 최근에 이제 저 ICU 케어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LA는 정말 LA 디컴펜세이션, LA 컴프레스 디컴프레션은 굉장히 비거러스하게 해서 최대한 압을 낮춰주고 렁에 이데마나 인펙션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렁 케어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장기가 렁이고요. 렁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죠. 인펙션 생기고 특히 해머리지, 디퓨즈 알베올라 해머리지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게 지혈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에크모 달고 있으면 계속 안티코아귤레이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난감하게 그지 없는 장기가 이제 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약간 진짜 애증의 렁이죠. 그리고 이제 키드니는 이제 우리의 친구인데 어쨌든 레노톡식한 메디케이션을 피해줘야 하고 셀프 유리네이션을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얼리 CRRT를 다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디베이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양정호 선생님 피하에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려고 이제 그 런칭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궁금한 내용입니다. 얼리하게 CRRT 달아서 자기 키드니를 최대한 얼리하게 보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약간 크레아틴이 오르는 거는 보통 VA 에크모 달거나 샥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제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맞냐 아직까지 좀 디베이트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랍도마이올라이시스가 생기게 되면은 정말 다장기 부전이 급격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탈 퍼퓨전 넣고 로어림 이스케미아가 안 생기게 애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얼리 엔테랄 피딩 하는 것, 인펙션 프리벤션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프레셔 소어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환자한테 굉장히 예후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이식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어웨이크 에크모 포지션 체인지에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AMI CS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리커버리를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거에다가 더해서 이제 브릿지 투 리커버리를 하게 되는 환자는 보통 이제 이스케믹 테리토리가 넓지 않고 이제 CPR을 길게 치지 않고 이제 에크모 플로우가 리카이먼트가 많지 않은 환자들은 리커버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 70대 남자 환자 여기는 레프트 메인을 끼고는 있지만 사실은 VA 에크모 이제 달고서 시술하는 중에 VA 에크모 달고서 성공적으로 리퍼퓨전을 다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이 렁케어가 전혀 안 됐던 겁니다. 시술 중에 저희 지금은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게 2014년도 케이스인가 그렇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그래서 처음에는 에크모를 풀플로우로 막 4.5리터 이렇게 돌리다가 이 시술을 하는데 벌써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펄스가 생기니까 이게 점점 에크모 플로우를 줄였던 거예요. 시술 중에. 그런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제 ABJ PO2가 60일밖에 안 됐던 거죠. 세츄레이션 80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렁이 계속 안 좋은 채로 이 환자가 나빠졌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할리퀸 피노미넌 내지는 이제 뭐 사우스 노스 피노미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처음에 심장이 아예 안 뛰면 괜찮아요. 오히려 에크모가 100%면 심장의 뿌리까지 에올틱 루트까지 전부 다 이제 뭐 FiO2, PO2가 400 이런 그 피가 막 가니까 마요카디움에도 굉장히 이제 신선한 피가 갈 텐데 문제는 이제 얘가 조금씩 회복할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처음에 20%, 25%쯤 회복했다. 만약에 35%쯤 회복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수치였을 때 이게 이제 한 요 정도 가면은 이제 뭐 머리에는 괜찮은데 마요카디움에 까만 피 가죠.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게 한 절반쯤 가면은 이제 마이오카디움은 이제 그 새까만 피를 먹게 되고 머리에는 뭐 윌리스 서클에서 피가 섞이겠지만 이게 애매하게 이쯤 회복이 돼서 이제 상반신을 다 까만 피가 먹이게 되면 정말로 이제 머리에도 이제 이스케믹 데미지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실컷 좋아져가지고 마이오카디움 회복하려다가 다시 까만 피 퍼먹고 이제 다시 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리퀸 피노미넌은 회복하는 심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피노미넌이고요. 그래서 이 렁 회복을 할 것 같은 심장에서는 렁 케어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이게 위험하더라도 FiO2 100% 주고 하이핍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핍 10에서 14 정도,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VV 에크모로 빨리 전환을 하고 이제 LA 벤팅을 해주거나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큘레이션 피노미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체스트 페인이 58세 남자 체스트 페인 디스미아로 왔고 이제 드노버 어큐트 핫펠러였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딥빕을 한번 치고 나서 렁이 이제 이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CPR을 하고 이제 봤더니 이제 RCA CTO에 서커 CTO에 이제 LAD 토탈. 이 컬프릿이 그럼 뭡니까? 저는 이 정도 되면 이제 LA가 RCA를 먹여 살리고 LAD 토탈이면 투베슬 컬프릿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범인은 어쨌든 LAD인 것 같다고 양정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3베슬이 갑자기 토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저하가 생기면서 A 웨이브 플랫되고 에올틱 밸브 닫히고 렁에 이데마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크모를 넣고 이렇게 봤는데. 보시면은 이제 LV 안에 이제 스월링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 흔히 발견되거든요. 에올틱 밸브 닫히면. 근데 이제 에크모를 넣고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septostomy 하고 LA 디컴프레션을 해주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10시간 정도 지나니까 LV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스월링 다 없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냥 세기라고 생각했었던 LV 안에 있던 하얗게 이제 돌아다니던 이제 그 플로우가 느린 피들이 이미 스롬보제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면서 이제 MCA 레프트 MCA를 이제 심하게 이제 임팍을 맞았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이제 리커버리 패러독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심장이 회복될 때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고 이제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 회복될 수 있는 심장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들이 브리지 투 organ 트랜스플란테이션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레프트 메인 토탈이라든지 이런 경우 아직까지도 이제 레프트 메인 토탈은 원내 사망률 60%에 달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아무리 잘 치료를 해도 내가 시술 잘하고 말거나 상관없이 메인 토탈은 무서운 병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며칠 전에 저희가 이식했었던 환자인데 62세 남자였고 이제 MI로 왔고 타 병원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CVP 모니터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에크모 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근데 렁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에올틱 밸브 다 닫혀 있는데 생각보다 렁이 깨끗하죠. 근데 환자가 회복이 도저히 안 된다. 에크모가 너무 안 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전원 왔는데 와서 보니까 탐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크모 환자도 당연히 드레슬러 잘생기고 이 정도로 라지 베슬이 이제 토탈이 되고 하면 이게 탐폰이 생길 수 있고요. 센테시스 해주면 보통 바이탈이 즉각적으로 회복이 좀 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이제 라이트 RV에서 렁으로 막 혈액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데마가 차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데마가 차고 다시 이제 LV 언로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LA에 이제 캐뉼레이션 하나 더 하고 결국에는 저는 복잡하게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RA 거 빼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보시면 시간 좀 없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 환자의 심장인데요. 보시면 완전히 다 터져 있죠. 이 정도면 거의 포셉으로 한번 딱 쑤시기만 해도 다 빵꾸 다 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레프트 메인 토탈을 되면 헤모리지가 이렇게 거의 마이오카디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생기고 데미지가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래 끌어서 회복시켜 보겠다 절대로 그런 꿈을 꾸면 안 됩니다. 빨리 이식을 하고 마지날 도너 저는 60세 썼거든요. 이렇게라도 빨리 써서 빨리 이식을 하는 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어쨌든 AMICS는 얼리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 이제 마이오카다이티스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레프트 메인 토탈과 비슷할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는요 보시면 LV, RV를 동시에 침범하기 때문에 라이트 사이드 페일러도 같이 온다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레프트 메인 토탈 똑같이 안 움직이지만 RV 잘 움직이거든요. 렁의 이데마 되게 잘 차죠. 근데 풀미넌트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이제 오로지 LV로 들어오는 플루이드라고 하면 브론키알 캐필러리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플로우로 RA 드레인하고 LA 드레인하죠. 그렇게 해서 아or타로 쏘아주고 이제 에올틱 밸브 닫혀 있고 요래서 이제 스롬보스도 잘 생기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디컴프레션이 다 필요한 거는 동의를 하지만 저는 이제 이 피지올로지 상으로는 RV까지 또 인볼브 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제 단순 레프트 메인 토탈 AMICS와는 좀 다른 피노타입이 있다. 그 중요한 차이는 뭐냐? 결국에는 풀모나리 서큘레이션이 거의 없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로플로우 레프트 풀모나리 바스큘라 베드에 굉장히 로플로우가 가게 되고 하일리 스롬보닉해져서 그 안에 이제 스롬보스도 굉장히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양정호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카테터 하나 더 넣어서 풀모나리 서큘레이션도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핫펠리어 샥은 이제 뭐 대부분 이식을 하기 위해서 또는 엘바드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제 54세 남자 환자였습니다. 이제 굉장히 심장이 컸고 예전에 이제 DVR 했었던 환자인데 이제 계속 리프렉토리 VT가 계속 발생을 해서 보니까 이제 이 환자가 ERI 이제 ICD 롱제비티가 3개월도 안 남은 상태였던 거죠. 거기다 계속 VT는 생기고 이제 밖에서 DC 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누가 봐도 안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심장에는 몇 번 이제 밖에서 샥을 때리면 이제 심장이 더 이상 못 견디고 퍼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제 에크모를 달 때까지 락테이트가 1.8이었다는 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락테이트가 오르는 하이포텐시브 단독보다는 락테이트가 놀모텐시브라도 락테이트가 오르는 샥이 더 위험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어드밴스드 핫펠리어에서는 이 락테이트가 같이 이미 오르고 있는 그런 핫펠리어 상태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분 있는 샥 스테이트에도 이 환자들이 이제 락테이트 안 오르고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여기에 있는 다른 락테이트를 제외한 다른 것들도 잘 봐서 에크모 적용을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핫펠리어 에크모에서는 이제 이런 아이솔레이티드 카디악 펠리어 어웨이크 에크모 상태 유지하고 도부타민이나 뭐 도파민 이런 걸 적정 용량을 유지하면서 에크모 플로우 레슬로우에서 파서블로 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이제 길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하이 플로우를 계속 돌리다 보면 이 에크모 자체에 문제가 뭐 헤몰리시스라든지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적절하게 작게 유지를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카디오제닉 샥을 유지해야 되는 거는 어떤 피노타입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좀 회복이 가능한 타입 피노타입에서는 이제 이런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이제 리커버리 패러독스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핫펠리어 샥에서는 이제 어쨌든 장기전을 대비를 해서 이제 에크모 운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